어쩌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천덕꾸러기 실세가 됐을까요? 연일 못난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우리 증시, 지금 일본과 중국도 괜찮은데 우리만 좀 많이 밀립니다. 멀리서 보면 좀 다를까요? 빅픽처 그려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신기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기수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시장 전망입니다. 지금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지난주에는 이 미국과의 디커플링을 놓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었는데 오늘은 디커플링이 됐으면 싶었는데 또 이렇게 커플링이 됩니다. 강하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간밤에 미국 증시 하락 여파가 좀 더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를 땐 같이 오르지 못하다가 밀릴 때는 더 밀리는 현상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네, 우리 증시가 이제 뚜렷한 호재를 못 찾을 때 그때 전형적으로 나타나던 이제 그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증시 자체가 악재는 대부분 다 소화를 했다 봅니다. 테이퍼링까지도 이제 실시가 됐기 때문에 악재는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 보이고요. 미국 증시가 저렇게 올라간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같은 것들도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보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죠. 우리 시장이 디커플링 되는 이유는 뭐 지난주에도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또 요소 또 마그네슘 이슈까지도 이제 지금 다시 부각이 되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어떤 이슈로 보인다거나 또 뭐 저점을 깰 만한 이제 그런 악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기고 뭔가 좀 시장을 올릴 만한 뚜렷한 이제 호재가 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지금 하반기는 보통 이제 상반기보다도 실적도 안 좋고 또 4분기가 돼서는 4분기엔 또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가 뭐 나오면 아주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 정도로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상당히 좀 이제 쇼크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적이 되기도 힘들고 하면서 호재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총 비중이 우리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제 25%까지 높은 쪽이 IT 섹터인데, 그림을 잠깐 좀 준비했습니다. 한국 IT가 내년도에 이제 2, 3분기 때 실적이 좀 안 좋을 걸로, 그리고 4분기 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걸로.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메모리 가격이, 좀 빠질 거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 같은 것들이 있으면서 이렇게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IT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다 약한데, 물론 뭐 전기차 이런 쪽들은 강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시총 비중이 높은 특히 이제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제대로 못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기타 뭐 중소형, 소부장도 그렇고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선반영은 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일정 구간에 이제 그 기간 조정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는데,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투자 모멘텀 같은 것들은 살아있죠.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파운드리 쪽에는 투자를 이제 엄청나게 집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은 잠재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졌고, 악재는 많이 소화가 됐고, 또 이제 이런 IT 쪽이 시장을 지금 약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인 IT 쪽에 하방 지진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걸 본다면은 어쨌든 뭐 이제 그 반등은 좀 나올 걸로 봅니다. 지금 미국 시장도 사실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은 미국 시장도 계속 오르는 것도 또 이제 힘들 정도로 이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21선과 이격도 계속해서 벌리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 고점 형태를 띄고 있는데 아마 15,500선까지는 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추세 하락의 뭐 전조라든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술적인 어떤 매도 정도는 나올 수 있다. 흐름은 살아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이끈 이후에는 다시 반등이 나올 걸로 보는데 어쨌든 코스피 입장에서 본다면 3020선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가격대입니다. 3020을 회복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탄력이 좀 생길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회복하는 게 좀 관건이고요. 이번 주가 이제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를 또 이제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보통 이제 우리 시장이,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난달에 만기를 기점으로 해서 저점을 잡았고요. 이제 그런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하방 위험은 크지 않다. 하지만 상방도 만만치는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지수 단에서는 그런 증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부진한 이유는 뚜렷한 호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뚜렷한 호재 없기는 미국, 중국, 일본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불안감 같은 것들이 사라지면서 뭔가 불확실성의 테이퍼링 이슈라든가 또 인플레이션 이슈 같은 것들이 뭔가 좀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심리가 좀 살아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전체 지금의 이제 글로벌 장세는 사실 그 펀더멘탈이라든가 이제 밸류에이션 장세라기보다는 심리 장세의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불안의 벽을 타고 많이 올랐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그런 심리가 지금 살아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센티 차이가. 상방 심리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뭔가 조금 더 모멘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아래로 막혔다는 말씀이신 건데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관심 섹터는 어떤 쪽 보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장세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주도주 장세가 될지 종목 장세가 될지 지난주 이제 수요일 날 빅픽처 시간에 하루 이틀 더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확실히 좀 주도주 장세라기보다는 종목 장세가 온 것 같아요. 종목 장세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고 테마단들은 그래도 요즘에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든가 NFT 마그네슘 이슈도 있고요. 또 대선 관련주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단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지금 좀 유리하고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반도체, 자동차, 조선 뭐 이런 쪽 다 살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런 쪽에 트레이딩이 좀 유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마그네슘 얘기를 살짝 해주셨는데 워낙에 요소수로 홍역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요. 마그네슘 부족 얘기가 나오니까 좀 움찔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마그네슘 부족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원인하고 앞으로는 좀 금세 회복이 될지 아니면 요소수 사태처럼 점차 좀 악화가 당분간은 좀 될 것인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마그네슘 이슈도 일단 한번 시장을 소화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이제 마그네슘 생산량이 평상시에 50%까지 지금 감소가 됐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전력난 때문에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이제 용광로가 차질이 생기면서 이렇게 생산량이 좀 줄었는데요. 마그네슘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차량 경량화를 위해서 이제 알루미늄하고 합금 형태로 만들어서 가벼운 이제 차체를 만들 때 이제 쓰는 필수 소재입니다. 전기 자동차 같은 것들은 옛날 엔진차보다 아무래도 출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좀 차체가 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생산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차질이 좀 우려가 되죠. 가격만 보더라도 마그네슘 가격이 7월에 이제 352만 원이었어요, 톤당. 9월 달에는 1297만 원까지 3배 이상 지금 폭등을 해서 지금 마그네슘의 어쨌든 공급 부족이 상당히 좀 심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그 그림을 잠깐 좀 보시면은요. 우리나라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원료들을 보시게 되면은 마그네슘인 곳은 100% 중국 쪽입니다. 수입하는 곳이.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서 타격을 좀 많이 받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전력을 또 이제 대량 그 소비하게 돼요. 마그네슘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다른 것들을 생산하는 것보다 또 오염물질 배출도 상당히 좀 더 크다고 그럽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마그네슘 생산량을 장기적으로 갑자기 또 늘린다. 또 뭐 한국이라든가 지금 이제 유럽 쪽도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데 자기네들 자국이 아닌 다른 이제 나라들을 위해서 마그네슘을 생산량을 갑자기 늘린다 하는 부분들은 생각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런 어떤 그 불확실성은 좀 단기간에 해소되긴 좀 힘들지 않을까. 특히 유럽 쪽에서도 지금 수요가 크기 때문에 글로벌한 문제로 부각이 된다면은 마그네슘 이슈는 조금 더 확장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상장주 가운데서 피해주, 수혜주 나눠볼까요? 피해주는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쪽이 되겠죠. 오늘도 자동차 쪽 좀 안 좋고 또 이제 전기차를 많이 만드니까 전기차로 생산 차질이 있다면은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쪽도 생산 차질이 있게 된다면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가령 자동차라든가 전기차 쪽이 마그네슘 이슈로 이제 또 조정을 받게 된다면 오히려 이제 중기적 관점에서는 매수 구간이 아마 될 걸로 보이고요. 수혜주라고 하면 이제 아마 테마단이죠. 시노펙스라든가 아진산업, 포스코엔텍 이런 쪽이 움직이는데 이쪽은 뭐 테마 관점에서 실제 수혜는 아니고요. 테마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은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장 큰 그림 어떻게 그릴까요?
네, 이제 시장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뭐 종목 장세냐 지수 장세냐 보자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종목 장세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이제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종목 장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테마라든가 중소형주 종목 장세로 아무래도 좀 포트들을 꾸려 나가신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기수 전문가도 역시 시장은 막혀 있고 개별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전략 연말까지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의견을 주시네요.